배우와 김예원 배우, 뮤지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오리지널 캐릭터 109 세포로 강렬한 존재감을 예고한 최재림 배우와 정태군 배우, 마지막으로 압도적인 가창력과 깊이 있는 감정선으로 유미의 마음속 사랑 세포를 표현할 김소향 배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주요 출연진들을 모시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이어질 제작 발표에는 출연진 인사와 함께 또 사전 질문 및 현장 질의응답이 진행된 이후 또 포토콜 순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벌써 우리 출연진분들과 연출님이 나와 계신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 제작 발표에는 양정욱 연출님, 유미 역의 티파니 형 김예원 배우님, 109 세포 역의 최재림 정태군 배우님, 사랑 세포 역의 김소향 배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사랑 세포 역의 유리아 배우님께서는 일정상 함께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자리를 해주셨으니까 차례대로 인사와 함께 맡으신 역할과 또 작품에 함께하시게 된 소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양정욱 연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미의 세포들 뮤지컬 연출을 맡은 양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유명한 IP 유미의 세포들을 연출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잘 준비해서 유미의 세포들 팬들과 그 뮤지컬 팬들에게 좋은 작품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티파니 형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의 김유미 역을 맡은 티파니 영입니다. 저희 작품 속에서 시간 그리고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다시 한번 시간을 내주시고 저희를 선택해서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예원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유미의 세포들에서 유미 역할을 맡은 김예원입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너무 좋은 작품에 유미로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네, 좋은 모습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소양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유미의 세포들에서 사랑세포 역을 맡고 있는 배우 김소향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베일을 벗을 유미의 세포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더 쉽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최재림 배우님.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최재림입니다. 뮤지컬 유미의 세포에서 109 역할을 맡았고요. 이제 개막까지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연습실에서 더욱 치열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태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빅스리오 배우 정태군입니다. 이렇게 좋은 스태프분들과 좋은 선배님들과 같이 작품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또 이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인데 여러분이 의상과 다르게 약간 긴장한 듯한 약간 딱딱한 표정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편안한 모습으로 오늘 함께 하시면 아마 기자분들이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실 거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이 담긴 질문들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사전 질문부터 진행을 한 후에 또 기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질문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작의 상상력을 무대 위에 구현한 우리 양정욱 연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은 또 네이버 웹툰의 그 원작 유미의 세포들 IP 확장판이잖아요. 또 월드 프리미어기도 하고 처음으로 무대에서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작이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세계관 그리고 또 독창적인 설정을 무대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지점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드라마로도 그렇고 웹툰으로도 너무 훌륭한 원작이고 재밌는 원작이었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뮤지컬로 공연으로 선보인다는 게 쉽지 않은 도전이고 챌린지인데요. 그래도 이 공연만이 또 가질 수 있는 매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뮤지컬은 또 음악과 춤, 뭐 이렇게 또 무대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로 새로운 판타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장 공연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 원작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원작의 묘미를 공연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법과 그런 느낌으로 좀 만드는데 가장 많이 신경을 썼고, 그리고 저희 스토리는 또
웹툰이나 드라마하고는 다르게 또 스피노프 성격의 그런 또 우리 주인공이 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유미와 세포들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좀 벌어지는 그런 자충우돌한 그런 이야기를 좀 뮤지컬만의 특색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어떤 방대한 세계관을 무대에서 정말 어떻게 펼쳐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마 이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예매 세포가 살아나는 그런 답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티파니 영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원작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IP인 만큼 이 작품을 선택하셨을 때 많은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고, 이 작품을 끌리게 된 어떤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유미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끌렸고 어떻게 이 작품을 출연하기로 결심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미의 세포들의 웹툰부터 드라마까지 아무래도 이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리서치부터를 했고 작품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너무나도 저도 유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웹툰을 이제 거의 완결 난 거를 400회, 500회 중에 한 400회까지는 다 읽고 유미를 꼭 잘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결심과 각오를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미의 정말 첫 대사가 평범한 32살 회사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배우로서는 가장 평범한 순간 또는 평범한 것들을 속에서 그런 화려함과 특별함을 찾는 게 저희 숙제라고 생각해서 유미의 평범하지만 너무너무 특별한 순간들과 움직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미를 도전하게 된 계기도 정말 그 심플한 순간에 정말 너무 많은 게 담겨 있고, 그리고 성장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매일매일 봐도 매일매일 생각해도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캐릭터여서 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 평범함 속에 찾는 그런 특별한 순간들. 네, 일단은 저는 유미를 처음에 되게 저와 비슷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사실 남녀를 불문하고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뭐 모두가 이제 유미의 마음에 되게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또 때로는 제 자신보다 또 상대가 우선이 되는 순간들도 있고, 또 이별을 겪었을 때 아파 보기도 하고, 또 혹은 성장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안에서 내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법을 더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랑에 약간 누구나 처음부터 성숙하고 강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약하고 여린 사랑에 약하고 좀 여린 그런 모습에서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단단해져 갈 거고, 되게 한 인간으로서도 성장을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되게 뭔가 늘 응원하고 싶은, 힘을 주고 싶은 같은 마음들을 많이 겪어봤으니까 그런 인물로서 좀 사랑스러운 인물로 생각을 했고요. 참여하게 된 이유는 워낙 원작 그 드라마에서도 너무 팬이었고, 또 이 작품이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연에 그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좀 무게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했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엄청 좋은 떨림과 기대감도 너무 컸었고, 글 속의 유미와 또 드라마 속의 유미와 무대 위에서 표현되는 유미는 분명히 또 다른 모습, 같지만 다른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무대 위에서의 첫 유미를 너무 표현해보고 싶다, 연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또 다른 장르인 만큼 또 다른 결로 표현할 또 캐릭터의 모습도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실 것 같고요. 주셔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러블리함들이 이번 작품을 통해서 잘 뿜어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밝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연기하시게 된 소감과 또 이 역할의 어떤 점에 가장 끌리게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작품이 아무래도 위대한 여성들 혹은 정말 어떤 굉장히 강렬한 여성들을 연기한 캐릭터들이 많았어서 많이 울고 죽고 아프고 막 그런 연기를 많이 선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어떤 뭔가 다른 시간이 좀 필요했고, 그때 마침 또 저를 20대 초반부터 봐오셨던 우리 생컴퍼니의 김미애 대표님께서 이제 저에게 소양아, 너무 사람들이 너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시간이 됐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자신 있게 너무나 감사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제 안에 우리 모두에게는 다 서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진지한 부분이 있는 것과 동시에 저에겐 정말 굉장히 좀 장난스럽고 그리고 막 밝고 명랑하고 이런 면들이 또 워낙 많아서 그런 면들을 유감 없이 아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많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최재림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9 세포라는 캐릭터가 원작에는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배우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캐릭터의 매력과 또 이 세포가 무대에서 또 어떻게 구현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힌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9 세포는 뮤지컬 유미의 세포에 등장하는 오리지널 캐릭터고요. 아주 긍정적이고 활기 넘치고 또 어떻게 보면 무대포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소양 배우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거운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저의 원래 성격과 되게 비슷한 되게 발랄한 역할. 왜 웃어? 발랄한 역할을 맡게 돼서 굉장히 즐겁게 연습실에 임하고 있고요. 유미의 세포들인 만큼 이름이 곧 그 세포의 역할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뭐 사랑을 담당하는 우리 사랑 세포도 등장하고 유미의 이성과 감성을 담당하는 이성과 감성, 뭐 배고플 때 나타나는 출출함, 그리고 또 살이 너무 찌면은 나타나는 다이어트 등등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109만 유일하게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 즉 자신의 역할을 이 이야기를 쭉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든 세포들이 되게 파란색의 의상을 입고 그 의상 또한 자신의 역할을 많이 나타내는 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데 저는 역할이 없으니까 저 혼자 의상이 또 흰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대에서 잘 보이는 세포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대 위에서 눈에 띄는 우리 최재림 배우의 연기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서 같은 109 세포 역할을 맡게 된 우리 정태군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이 작품에 대한 힌트들을 조금씩 주셨는데 정태군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이 작품의 매력 포인트, 그리고 이 수많은 세포들 가운데 109 세포에 끌렸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유미의 세포들만의 매력은요. 살아있는 세포를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살아서 이제 구현되어 있는 세포를 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시각적인 좀 재미인 것 같고요. 네, 유미의 세포들 안에서 주는 그 에너지인 것 같아요. 이 극이 주는 에너지가 지금 정말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에너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고요. 109 캐릭터에 끌렸던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들 중에서 이제 혼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두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들과 그런 힘이 있는 캐릭터라서 더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세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 기자님들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또 이 작품의 시작인 만큼 작품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쪽에 계신 표건양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표건양 기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초연 받으심을 너무도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차례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웅 연출가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연극만 하고 하신 다음에 이 작품이 초연과 함께 또 뮤지컬 어떻게 보면 데뷔작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극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뮤지컬적인 이 작품이 또 다른 재미와 매력을 또 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원작과 굉장히 다른 완전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 다른 캐릭터도 있고 또 특히나 앙상블 이제 에게도 각각의 역할을 주면서 이름을 또 붙여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뭔가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떻게 작품을 해주셨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좀 뚜렷하게 답변을 받지 못한 부분이 물론 웹툰과 드라마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대화한 그리고 노래와 춤이 또 같이 겸한 이 작품만의 또 다른 매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109 세포를 맡은 최재림 배우과 정태군 배우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온 것처럼 지금 109 세포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서 전혀 없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활기차고 어쩌면은 또 무대포적인 성격도 있고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랑세포를 조금 좀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역할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름과 그다음에 역할을 찾아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왜냐하면 이 없는 역할에다가 거기에 이제 또 초연이고 또 두 분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역할과는 지금 다른 또 활기찬 역할이기 때문에 분명히 두 분이 만들어가고 이제 완성해가는 이 캐릭터만의 무슨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분께서도 또 굉장히 많은 매체와 무대에서 다양한 장르로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고 있고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 분명히 두 분만이 또 같은 역할이지만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나만이 완성한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김소영 배우에게 질문 드리겠는데 사랑 캐릭터라는 자체가 아까도 말씀이 나왔듯이 평소 김소영 배우의 밝고 사랑스러운 이 러블리한 모습이 정말 무대에서 정말 그대로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많이 웃으면서도 그리고 사랑스러운 이 포용력과 이 배려와 이런 모든 장점들이 다 드러날 것 같은데 이게 또 사랑세포의 역할이 또 유미와 함께 같이 그리고 유미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유미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그냥 동력의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동시에 또 109 세포에게는 이 친구의 이 캐릭터의 역할과 이름을 찾아가는 그 동행자로서도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속에서 맡고 있는 사랑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 양정웅 연출님께 드린 질문인데요. 이 다른 장르와 다른 무대이만의 특징과 또 그런 어떤 연출적인 포인트, 무대 구현 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아마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희는 김유미 이 원작이 워낙 방대한데 저희는 이제 유미가 웅이와의 드라마에 조금 맞춰가지고 장면을 꾸며봤고요. 그리고 그 장면들이 세포들, 그러니까 유미의 드라마도 재미있지만 그 유미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들에 반응하는 세포들의 반응들 이런 것들을 좀 뭐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게 뭐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지고 이랬지만 즉각적으로 동시에 무대 위에서 유미의 스토리가 세포들의 반응으로 109와 더불어서 사랑이 그리고 많은 세포들 각양각색의 세포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유기적으로 혼합될 수 있는 건 아마 무대만의 특징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노래와 춤으로 만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조금 다른 점이랑 그럴까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지금 재밌게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르도 로맨틱 드라마여서 뭐
되게 이렇게 유머러스한 장면들 그리고 세포들이 앙상블들과 함께 펼쳐지는 그런 멉신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이 이야기들이 이 세포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구현될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는 없어서 아마 이 정도까지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109 세포 역할을 맡은 두 분께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의 매력 포인트를 좀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먼저 재림 배우님. 이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의 스토리라인을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가지의 큰 선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유미의 이야기와 김유미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김유미의 일상과 김유미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반응되는 세포들, 이게 두 개의 큰 줄로 공연이 흘러가는데 109는 그 세포의 세계에서 유미의 인생 혹은 그녀의 삶, 기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세포의 태생적인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고 싶은데 역할이 없으니 뭐라도 하면서 역할이 주어지기를 끝까지 찾아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109의 뭐라고 해야 돼? 109가 되게 큰 스포를 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작품 안에서 제가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저의 이름을 찾는 과정에서 제가 수많은 세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세포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영향을 실질적으로 함께 작업하고 있는 배우들 플러스 확장시켜서 관객들에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사용 긍정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작용될 수 영향? 있을까를 실지 영향. 매 순간 매 장면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뮤지컬이기 때문에 그 행동적인 선택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동료들을 웃기면서 그들의 취향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태군 배우님의 답변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109 캐릭터의 매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 성장하고 혼자 아픔을 견디면서 성장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다른 세포들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성장하며 또 본체인 유미도 성장하는 이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매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나만이 완성할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 제가 볼 때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작품은 모든 캐릭터에 다 이름이 있고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각자 개성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들이 같이 해야만 완성이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캐릭터가 사실 굉장히 미스터리한 세포이기 때문에 아마 더 알아내고 싶으신 분들은 극장을 찾아주시면 이게 이래서 이 배우가 이런 답변을 했구나를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김소영 배우님, 이 사랑세포 캐릭터로서의 역할에 대한 질문해 주셨죠? 네, 저는 사랑세포입니다. 프라임,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장 마이너 압도적인 메이저보다도 더 위에. 네,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세포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랑세포도 완벽한 세포는 아니기에 참 많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저는 예술의 어떤 정말 중요한 요소는 늘 어디서도 얘기하지만 방금 태군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공연에서 처음에 여러분들께 발랄하고 귀엽고 이런 그런 막 샤방샤방한 그런 사랑 세포의 어떤 좋은 그런 면들을
있지만 또 한편으론 동시에 그만큼의 나약함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거죠. 저 역시도. 그래서 그런 완벽하지 않은 사랑세포가 109를 만나면서 109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109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너도 너의 이름을 찾아봐 라는 어떤 직접적인 그런 이건 스포는 아니죠. 네. 그런 기회를 주는데 저희가 스포에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하면 월드 프리미어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저도 굉장히 고난에 빠질 때가 있고 또 굉장히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또 한 번 성장을 하는지를 바라봐 주시는 게 굉장히 저희 공연에는 즐거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9에게 그런 기회를 주면서 109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에 이거는 스포는 아니고 저희 공연에 모든 세포들이 저희는 사실 앙상블이 없어요, 공연에. 그래서 정말 모든 세포들이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세포들의 여정을 한번 봐주시면 정말 종합적으로 너무너무 여러분들 또한 보시는 여러분들 또한 힐링이 너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엽기도 하지만 정말 만화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귀엽기도 하지만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세포들임을 여러분들 또한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세포 그리고 109 세포를 또 포함해서 모든 세포들에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대를 해주시는 게 이 공연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대에서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이 모든 세포와 인물들의 어떤 성장하는 모습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또 오른쪽에 아까 손 들어주신 기자님 계셨죠? 네. 네. 저 안녕하세요. JTBC 인터뉴스 박정선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웹툰이 원작이거나 뭐 만화가 원작이거나 하면 워낙 원작 팬들을 또 좀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거는 또 드라마도 히트작이어서 그 유미역 맡으신 두 배우분은 김고은 씨를 또 의식하실 수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차별화를 꿈꾸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연출님도 좀 원작 팬들에게 어떤 평을 받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유미 역의 티파니 영 배우님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또 드라마를 통해서 유미라는 캐릭터에 대한 인식이 또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과 어떤 또 그런 어떤 캐릭터의 어떤 인식과 어떤 또 차별화를 이 작품 속에서 보여줄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원 배우님부터 그럼 할까요? 네, 네, 티파니 배우님. 네. 앞서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 켜져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툰도 그렇고 드라마도 뮤지컬 스크립트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 리서치와 저희한테 좋은 소스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무대에서 펼쳐지는 포맷이기 때문에 1막 2막의 유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웹툰 원작 그리고 드라마까지도 너무 재밌게 보면서 이런 리액션들이나 뭐 웹툰에서는 유미의 동공 위치를 저장해 놓고 내가 이런 리액션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소스로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유미의 이미 있는 도면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유미의 여정과 스토리 라인 그리고 무엇보다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음악과 그 한 메저 안에 들어가 있는 가사, 대사를 좀 많이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차별점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노래하고 무대에 맞는 유미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더 감정의 어떤 깊이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원 배우님도 덧붙여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미의 세포들 드라마를 워낙 또 팬으로서 많이 잘 봤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원작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되게 유미라는 캐릭터 자체가 되게 일상적인 캐릭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만 표현이 된다면 사실은 무대에서는 좀 에너지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무대에 왔을 때는 그거는
이제 바스트샷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표현에 좀 힘을 싣고 또 에너지를 좀 더 올리려고도 하고 그리고 또 무대에서는 세포들이 또 많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되게 화려하고 뭔가 테크닉적인 부분이 또 많이 가미가 돼서 사실 드라마나 뭐 원작보다는 원작에서 그 글 속의 유미가 정말 튀어나와서 살아있는 듯한, 그래서 무대에서 봤을 때는 훨씬 좀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판타지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훨씬 에너제틱하고 또 많이 표현이 되고 크게 표현이 되고 더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조금 더 힘있게 실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자면 저희가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유미이기 때문에 예원 언니 덕분에, 그리고 티파니가 같이 연구하는 유미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더 말해서 연출님 덕분에 아주 사랑스러운 유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더 뭔가 완성도 있는 유미를 보여줄 것 같고요. 양정우 연출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네,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네, 원작의 팬들이 워낙 많아서, 근데 저희 뭐 사실은 그 원작 팬들에게 어떤 말을 듣기보다는 좀 설명을 조금 덧붙여서 드리자면, 어쨌든 저희가 그 원작의 그림처럼 이렇게 배우들이 파란 타이즈에 이렇게 하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네, 그걸 쓰고 나올 수는 없어서 저희만의 이제 무대 화법 스타일로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캐릭터의 원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작에서 자잘한 어떤 그런 재밌는 요소들을 또 이스터 에그처럼 계속 이렇게 원작에 심어 놓고 있어서 원작 팬들이 딱 그 웹툰의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그 원작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조심스럽고 좀 뭐라 그러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재밌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또 원작의 이스터에그를 또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앞쪽에 스트라이프 티셔츠 입으신 기자님. 네, YTN 이광현이라고 하고요. IP를 연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IP를 단순히 입체화, 무대화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 이제 자료에 있는데 선도적인 협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대로 제가 보도 자료에 있는 표현인데 장기적인 디벨롭을 하셨다고 했는데 5년이란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좀 어떤 작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수년간 준비를 했는데 처음부터 대본 개발부터 했었고요. 우리 제작사 샘 컴퍼니와 네이버와 같이 스튜디오 N하고 처음부터 이런 어떻게 하면 원작을 뮤지컬처럼 뮤지컬의 재미만 가지고 또 대중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원작만큼 그런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둬서 저희는 단계를 좀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스토리 개발부터 해서 쇼케이스도 했었고요. 그리고 쇼케이스를 걸쳐서 계속 디벨롭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수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뮤지컬이 좀 더 한국적으로 또 한국적인 뮤지컬의 맛을 또 보여주고, 또 약간 지금 K-팝이 K 콘텐츠가 굉장히 전 세계에 유행하는 것처럼 이제 남은 거는 뮤지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뮤지컬이 한국을 대표하는 또 뮤지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음악 장르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수년간 기획 개발하면서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뒤쪽에서 손을 들어주셨었던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네, 앞쪽에 기자님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NK스포츠 금빛나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좀 연출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이게 유미 세포들이 원작 방대하고 사실 드라마 같은 경우도 시즌 1, 2, 3 나누면서 좀 이게
방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1, 2, 3 남자 주인공이 다 달랐고 유미의 세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미의 러브 스토리, 러브 라인을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그 시즌 1에 남자 주인공인 구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뮤지컬을 보지 않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자칫 보면은 유미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유미와 세포 그 109에게 좀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설득이 안 되면은 원작 팬도 그렇고 드라마 팬들도 그렇고 이 두 팬이 아닌 그냥 뮤지컬을 보러 온 팬들 자체도 쉽게 좀 납득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어떻게 표현하고자 했는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좀 유미 두 배우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유미가 사랑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유미가 지금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러브 스토리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유미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좀 연기하면서 준비하면서 특별히 좀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미의 공감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살리고 싶어서 더 노력했다 싶은 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연출님 답변부터 들어보고 좀 기다릴까요? 준비하시는 시간 드릴까요? 네, 그러면 우리 또 유미 역할에 지금 몰입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유미 역할을 맡은 두 분께 공감 갔던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열심히 연습 중이시니까 예원 배우님 먼저 네,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특별히 내가 좀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가지게 됐다. 왜냐하면 이 작품 자체가 또 많은 분들이 작품을 통해서 공감을 많이 하잖아요. 유미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그래서 연기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또 이 장면들을 연기하면서 공감이 갔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갔다.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원래 원작에서의 유미의 캐릭터가 일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또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했는지를 말씀 주신 것 같아서 일상적인 캐릭터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물론 그 스토리로서 그렇게 가져가지만 무대에 이렇게 옮겨졌을 때는 그게 그대로 옮겨왔을 때는 잘 표현이 전달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같지만 또 다른 그런 유미로서 조금은 새로운 캐릭터로서도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공감에 대한 부분은 그냥 지금 떠오르는 거는 사실 이별에 대한 감정이 조금 그래도 강렬하게 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씬 중에 이게 세포를 원작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세포들을 유미가 만나는 씬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랑이에게 나는 그냥 행복하고 싶을 뿐이고 그러니까 나 김유미를 이제 사랑이 너가 나를 더 사랑해 줄래? 이렇게 하는 씬이 있는데 그게 이별 씬이에요. 그러니까 이별 씬에서 사랑이를 꼭 껴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그래 이제 내 자신을 더 사랑하자라는 그런 느낌과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정말 이제는 진짜 정말 잘 가라고 보내주는 그런 그 두 가지의 이제 감정을 느끼면서 그런 씬들에서 정말 그게 또 유미의 다음 챕터를 또 응원하게 되는 그런 씬이기도 해서요. 그런 유미의 감정적인 것들, 네. 그런 부분들에 더 깊게 공감하면서 좀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뮤지컬 유미랑 공감했던 부분은 저희 스토리라인 안에서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유미인데 그 두 갈래의 길에 놓여지게 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일을 선택할까 이런 선택과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선택해서 좋은 결과 또는 좋은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과 사랑을 재고 고민하고 그걸 향해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 하는 그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 그리고 이 스토리 안에서 정말 감동하고
관객도 공감했으면 하는 부분은 메이저 마이너 세포로 나뉘어지는데 메이저 마이너가 없고 정말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귀하고 서로가 없어서 안 되는 존재다. 그게 어쨌든 제 몸 안에서도 밖에서도 일에서도 사랑에서도 사회에서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감동하면서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정말 한순간도 빠짐없이 한 세포도 빠짐없이 다 함께 해야지만 더 앞으로 가까이 멋지게 걸어나갈 수 있다라는 유미 스토리라인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캐릭터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공감 포인트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연출님 이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연은 정말 공연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공연만의 매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미의 세포들은 이미 웹툰으로도 성공하고 드라마로도 성공하고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성공하고 그래서 공연만의 매력이라고 할까? 그 아날로그한 매력. 그래서 조금은 차별화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브로드웨이에서도 해리포터 봤지만 정말 거기서 볼 수 없는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프리퀄이라 그래야 되나 스피노프라 그래야 되나 그런 내용으로 다르게 만들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미의 세포들도 그 우리 작가님이 109라는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면서 또 세포들의 매력이 되게 있는데 이런 세포들의 매력을 또 유미와의 스토리와 연결시켜서 무대 위에 춤과 노래로 좀 차별화하고 싶다. 그래서 공연만이 갖고 있는 아날로그한 매력 그리고 공연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에 좀 중점을 둬서 아까 우려하신 그런 부분을 우려보다는 조금 더 포지티브한 그런 결과로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요?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2월 30일 날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또 원작의 감성을 또 충분히 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직접 공연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의 따뜻한 관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간담회의 마지막 순서인 사진 촬영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잠시 장례 정리 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출연진 분들은 잠시 들어오셨던 곳으로 퇴장해 주시고 취재진 분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